오늘 한국일보 단독 어제 네. 이어서 계속 단독 보도가 김건희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관련된 건데요. 권창영 특검팀이 그 확보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컴퓨터에서 김건희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에 준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김건희 해명을 미리 써두었다 검찰이 김건희의 변호사냐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건데 어제 이제 국영의 정치비상구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는데 우리 검찰 잘할 검찰 잘할 국영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야지 또 비판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사건 처리하는 ABC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처리 순서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어떤 변명도 통용이 되지 않는 수준의 굉장히 이상한 흐름인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2024년 5월에 일단은 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죠. 네.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윤건희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네.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진 건데 하필이면은 그 부임한 그 달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해온 그런 담당 검사의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강제 수사를 하다 보니 발견된 문건이 그 달에 불기소를 마치 암시하는 듯한 추정 문건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 이 시점이 굉장히 어색한 것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종국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면 조사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조사해라는 요구가 정말 들끓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조사 이후에 이런 결정문이 써졌다고 하면 순서상으로라도 어색하지 않은데 심지어는 만나기 전에 문건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로부터 2달 뒤에 조사가 있었는데 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사실상 황제 조사에 준하는 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석 달 뒤인 10월에 무혐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각본과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시나리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김건희를 위한 무혐의를 위한 시나리오가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문건 발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네. 그 권창영 특검팀이 네. 세 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그러니까요. 거. 내가 오. 추가 첨언 설명을 예,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정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수사를 했던 김건희 특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단초를 발견을 한 것 같고 권창영 특검이 사실은 어제와 그제 이제 압수수색을 시행한 과정에서 어디를 압색했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의 정책기획과와 대검찰청의 정보통신과를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검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어제 잘 방송을 몰라요.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거 보니까 검찰총장 관련된 거 잡았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속단하기 이른 거고 정책기획과 그 정책기획과와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통신과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네. 검찰의 내부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요. 아.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은 네. 이프로스라는 내부망을 예, 관리하는 예. 위원회가 있고 예. 위원회에 속한 게 바로 정책기획과장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뭐냐?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프로스 계정에 대한 관리를 해요. 누가 가입을 하거나 탈퇴하는 것들을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세부적으로 다룬 메신저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를 털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은밀하게 나눈 대화라든가 주고받은 문건 중에서 사실은 뭔가 명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일부 수사기관을 좁혀가지고 압색을 했지만 그거로 불충하기 때문에 기간을 더 넓혀가지고 폭넓게 검사들끼리 그들만의 비밀적인 대화나 문건을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이거는 구교영 기자처럼 예. 검찰의 취재를 내부를 해본, 예, 속속들이 정말 큰 취재해서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안 하고 예, 이런 얘기를 못 하고 네. 마치 이제 총장과 뭐가 관련돼서 아, 했나보다라는 그렇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검사들의 농밀한 대화를 뭔가 완벽하게 입수해서 예. 분석해서 수사해서 기소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네. 박수. 야, 그럼 수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목이 너무 거겠네요. 아파요 지금.
얼른 물 주세요. 목캔디 예. 사줄게. 예. 네, 야. 아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구경 기자가 예, 짚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사실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이런 눈 기사도 밝게, 써주고 진짜. 눈 밝게. 예, 그러니까 예.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검찰 출입을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도 어제 특검팀에 예. 취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예, 라는 것이고 요소 길목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자백을 하고 일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 일도 기대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하지 그건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인멸이 너무나 다 돼버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자료는 싹 다 지우고 핸드폰 다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왜 모조리 우리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텔레그램에 두두두두 들어오잖아요. 새로.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던 정치인 출신 비서실 사람들 두루루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다 이제 휴대폰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최적화된 것은 휴대폰 바꾸기인데 예. 그런 식으로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에 기대하지 않고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확인을 하는 검찰 거죠. 메신저를 털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검사들은 본인들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건 불안하지만 예. 내부망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아, 이렇게 털릴 거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들통이 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예.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여기에 대한 없다. 압수수색이 예. 가능한 이유는 예. 특별검사 쉽게 얘기해서 검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렇네요. 변호사들 예, 이런 예. 분들이 아. 실제로 영장 청구를 법원에 다이렉트로 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 검찰 안 거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과거에는 미진했었는데 맞네요. 예, 지난번에 예. 안권섭 특별검사 같은 예, 경우에도 예, 예. 여러모로 이제 관봉띠 띠지 부분에 쿠팡. 대해서 예. 수사가 불비했다는 예, 얘기가 있지만 예, 실제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아.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메신저를 턴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당시에 보면은 예, 예. 그 당시에 부천지청의 차장 검사가 주인 검사에게 그런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서 맞아요. 보낸 정황들이라는 예, 것이 예. 내부망이 털리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망에서 주고받은 일들이 사회 바깥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을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주고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쪽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쪽지라는 거는 우리가 김문지 기자랑 저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방에서 인트라넷에서 그런 아. 거고 내부 쉽게 인트라넷.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쌍방 대화가 가능해 예, 카카오톡처럼 창을 여는 예, 건데 어. 사실은 이제 쌍방 대화의 그 남긴 기록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 예. 다 남는데요 나중에 지워도 아. 서버에. 메신저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전부 다 남진 않는 예, 잘못 예, 얘기했는데 예. 근데 쪽지는 다 쪽지 남아요? 같은 경우에 다 남는데 아. 지금 보도 보면은 쪽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 요거는 사실 빼박 증거여가지고 아. 거의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 누가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종이가 아니라 야. 그 온라인상에서 남는 온라인상의 쪽지. 쪽지 예, 일방으로 예, 보낸 예, 쪽지 예. 이러저러하게 해달라라든가 쿠팡 사건에 이런저런 걸 쪽지가 많이 검토해 달라고 나오잖아요. 한다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들인데 쪽지는 거의 복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 복원이 대부분 된다라는 거예요. 아.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전부 복원이 안 되는데 네, 삭제 기능이 예, 있고 그런 뭐 실제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 뭐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 가지인 건데 여하간 그 기저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들은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밀담을 주고받은 것들이 아. 자기네 내부 걸로 주고받으면은 사실 사회적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못 해봤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런 네. 패부와 허를 찔렀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야. 네, 기자분들 구교용 보고 배우세요. 야. 예, 미스터 로션님께서 네, 아까 좀 말씀을 안 좋은 좀- 얘기도 좀 있던데. 구교용 화이팅.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출입 기자의 의미가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논리를 잘 알고 네. 그걸 더 잘 감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맞습니다. 우리가 출입을 하는 것이지 사실 그 특정 취재인과의 밀착과 혹은 유착이 그 출입처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폐쇄적인 출입처일수록 오히려 그 취재원한테 굉장히 매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아주 내밀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꺼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의 지금 이런 네. 것들을 그러니까 출입 기자의 장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말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니까 검찰이 그렇죠.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출입할 문을 일이 닫았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을 네.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검찰의 패부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한 번도 기득권화되어서 성역화된 곳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장충기 문자라고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삼성. 예, 네. 삼성의 장충기 씨가 수많은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과 혹은 언론인과 나눈 문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 이 내밀한 내용을 왜 안 지웠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장충기 인생이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거기는 막아졌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폐기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저희의 지배적 네. 해석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능산구씨 화이팅. 능산구씨. 능산구씨 맞아요? 능성입니다. 아, 네. 아니 아마도 이제 아마 예. 오타일 것으로 보이는 아, 게 예. 저희 본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능성구씨라는 점. 아 여기 구교육 기자 본까지. 능성구씨입니다. 네. 아 본까지 어떻게 알고 대단하시네요. 구교영 오늘부터 우리 형이다. 네,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저나 2차 특검 뭐하냐 놀고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다라는 네. 거고 이런 증좌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1차 특검에서 채 밝히지 못했던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양평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양평도로와 관련해서도 아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 하여간 세게 하고 있다. 네, 세게 하고 있고 상당한 내용을 밝혀낼 걸로 보인다. 와. 아, 상당한 네. 내용을. 네.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이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결국은 1차 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기록을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출국 금지하면서 곧 부를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럼 정말 가장 시기가 좋을 때 그분들은 뭘 했나? 그리고 특검의 어떤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 검사들이 대통령도 수사했었고 국정원장도 집어넣었었고 이재용도 집어넣었지만 단 하나 못했던 게 검사에 대한 수사였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들이 아주 큰 건데 이제서야 드디어 이 문이 열렸다는 거죠. 아니,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네. 이번에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검사들 전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지금 개시된 거 아닙니까? 수사 초입부터.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사실은 발표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사실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한 쟁점화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견 형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사실은 종합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그런 결절점에도 놓여 있다는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